자, 이번 시간은 우리 농지 전용하고 지목 변경 관련된 거 좀 볼 건데요. 일단은 농지 전용이라는 것 자체는 현재 농지로 쓰지 않고 바꿔서 쓰겠다라고 일단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데, 당연히 이제 농지 법률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골 같은 데 내가 멋진 데 갔어요. 아주 풍경이 좋은데 산 같은 데 간 거야. 그래서 여기 위치가 너무 좋아서 여기 산자락 여기다가 내가 이제 농사를 좀 지면서 난 집 짓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단독주택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주택을 짓는 거는 농사를 짓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이외로 바꿨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풍경 좋은 곳에다가 내가 집 짓고 살겠다, 그건 아무나 이게 막 하는 건 아니고, 현재 지목이 대인 상태나 또는 대진 상태나 대지 도로 조건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허가를 해주는 거지, 그냥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농지를 농지 이외로 쓰겠다, 그걸 우리는 전용이라고 그래요. 전용에 따른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로 전환이 가능한 땅이어야 가능한데, 처음부터 내가 그냥 이미 대지였던 땅을 사가지고 전원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냥 전용이 됐던 거를. 근데 우리가 기존에 그런 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지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또 가격이 비쌉니다. 이렇게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농지를 매입해서 귀농을 하시거나 할 때 그 해당 지역 내에서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농지를 구입해서 일단 이거 농지 전용 허가라고 요즘에는 안 하고요. 개발행위 허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뭐 농지 전용 허가 따로, 산지 전용 허가 따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농지 관련 서류를, 전용 서류를 제출해서 행정기관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가 되면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해서 이제 지목 변경을 마지막에 해서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이때 이 절차하고 집을 짓기 위한 방법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지목 변경인데, 일단 현재 제일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지목이 전이다, 지목이 대다, 지목이 탑이다. 그래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 고르세요. 그러면 얘를 안 고르고 대부분 이 대를 골라요. 그러면 대라고 해서 건축이 가능한 건 아니고, 대지하고 도로 관계가 맞아야 되죠. 너비가 4m 이상 되는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목이 전이다. 그러면 지목이 전인데 대지도로 관계는 맞았으면 허가는 해주는데, 이 농지를 지목을 뭘로 바꾸셔야 되죠? 대로 바꿔야 되는데, 대를 먼저 바꾼 게 아니라 그럼 여기다가 건축 행위를 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현재 허가를 받을 때 농지 전용이 되는지 허가를 같이 받는 거야. 그럼 나중에 건축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내가 건축물을 지어 놨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건축물이 있다는 확인이 뜨면, 그때는 그거를 지목 변경 신청해서 대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목이 대라고 해서 무조건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전이어도 건축은 가능한데, 이 전을 대로 바꾸는 걸 우리는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집을 지을 땅은 일단 지목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변에도 도로가 있고 지목이 변경이 가능하지만 일단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대지 또는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토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어디서 찾냐면, 우리가 토지 정보를 찾기 위해서 뜯어보는 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일단 검색을 하시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예를 들어서 사이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그 사이트인데 루리스라는 사이트예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주소를 집어넣으면 지적 임야도 보시면 대로 표기된 게 있고 뭐 전으로 표기된 것들도 있고 한데, 그 땅 옆에 반드시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도로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도로 조건이 맞아야 허가가 나는 거고, 전답과라는 게 대부분이 우리 지목 세 가지를 우리는 전이 농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받아서 지목을 바꾸는 형태를 지목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이 토지가 전일 때는 토지 가격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됐다. 근데 나중에 지목이 대로 바뀌면 개별 공시가가 올라가서 3억 정도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1억의 차익은 이분이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거죠. 왜? 내가 기존에 있던 형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지로 바꿔버렸으니까 부가가치가 올라갔을 거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간 비용이 5천만 원이지만 5천만 원 정도의 대가는 내가 받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을 안 사고요, 대로 돼 있는 거 비싸도 삽니다. 왜? 자기가 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업자들은 이것만 한 상태에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농지 전용 허가라는 게 어디 들어있냐면, 여기
개발행위 허가에 들어있어요. 볼까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는 우리 건축하는 거랑 건축하는 거, 또 물건을 일정 기간 적치하는 거, 토지 형지 변경 여기 들어있어요. 토지의 형지를 변경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형지 변경할 때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 산지는 산지 전용 허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 제가 이 개발행위를 할 겁니다. 그럼 허가 신청할 때 서류를 제출하라는 거죠. 그래서 논이나 또는 답 같은 거 있죠. 대지로 바꿀 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될 때 요거는 예전에는 농지 전용 허가라고 했지만 지금은 개발행위 허가로 바뀌었고, 그럼 내가 만약에 개발행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야 돼? 일단 땅이 있어야지. 땅을 일단 매입을 해가지고 이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짓겠습니다라는 건축 설계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런 건물을 여기다 위에다가 내가 올릴 건데, 건물을 쭉 올릴 건데, 그럼 건축 허가 신청할 거예요. 개발의 허가 신청할 때 그걸 하면서 형질 변경도 같이 들어가요. 그럼 농지 전용 허가 서류가 첨부가 됐으니까 여기서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행위 다 하고 현재 지붕이 없으니까 지붕까지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건축물 대장이 나올 겁니다. 대장이 나오고 사용 승인이라는 게 떨어질 거예요.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대장에 기재해서 이 건축물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 이 땅의 형질은 기존에 있던 밭농사 짓는 전이 아니라 이제는 건물이 있는 거니까 지목이 뭐로 마지막에 대로. 그러니까 지목 변경은 처음에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되는 게 순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개발행 허가 파트 중에 농지전 허가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자, 내가 만약에 이제 건물을 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들은 공부 확인이라는 건 공적 장부를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부동산 관련돼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소유권 관련된 서류는 등기부라고 그러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이거 뜯어봐야 되고, 두 번째가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해서 토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내가 토지를 취득할 때는 토지의 예를 들어서 합병이 언제 되는지 토지의 이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목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할 때 우리 토지 대장. 자, 그럼 토지 대장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본 뜯어봤는데 현재 소유권자는 갑이다. 갑으로 돼 있고, 이 갑이 현재 쓰고 있었던 땅이 현재 용도 지역이 그래서 농림 지역에 농사짓는 땅 중에 지목이 전인 땅으로 돼 있더라. 그랬더니 지도를 봤더니 그 토지가 이렇게 해서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더래요. 그것도 도로 확인해 보니까 4m 이상 도로예요. 그럼 일단 농사를 짓는 땅이긴 한데 이 갑으로부터 내가 을인 사람이 이 매매 계약을 해서 취득을 하면 이 사람이 취득한 이후에 난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짓 거야. 그러면 현재는 전으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허가 안 받고 아까 개발행 허가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발행 허가 신청을 한 다음에 건축물을 다 짓고 나면 마지막에 지목이 뭐로? 대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걸 할 때 기존에 전이었던 게 대로 가면 부가가치가 일어났을 거예요. 기존에 땅 가격이 올라갔을 거라 이거 우린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래요. 개별 공시지가. 우리가 이제 어떤 수용을 한다거나 할 때 어떤 기준이 되거나 기존에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떤 재산세의 어떤 기준이 되는 가격을 개별 공시가라 하는데 기존에 전일 때는 10,000원이었는데 10,000원이었어. 1제곱미터당. 근데 대로 바뀌고 나서 18,000원이 됐다는 거야. 18,000원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 올라가는 거죠. 세금이 올라가는 건데 이 사람 대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농지 대신 다른 어딘가에서 농지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개발 이익이 일어났지 않냐. 돈 내놓으세요. 그걸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개별 공시지가의 몇 프로를 때리냐면 30%를 때려요.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의 30%를 국가에 내놔야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10,000원짜리였다. 그럼 10,000원에 30%면 3,000원이죠. 그럼 3,000원을 납부를 하는데 1제곱미터당 3,000원을 내야 되는데 내 땅이 200제곱미터다. 그러면 10제곱미터면 얼마야? 1제곱미터 3,000원이니까 10제곱미터 30,000원. 100제곱미터면 300,000원. 그럼 200제곱미터면 60만 원이에요. 그럼 60만 원을 내놔야 돼. 농지보조 부담금으로.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되는데 요 제일 먼저 공부 상담, 공부 확인한 다음에
이 전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모르면 공무원하고 이제 상담을 받아보든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은 이후에 진행을 해야지. 무조건 매입해 놓고 해주세요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귀농하기 전에 일단 돈부터 날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건축이 내가 목적이었으니까 전원주택을 짓는 게, 그러면 기본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진입로라는 거는 이제 도로가 통행이 돼야 되죠. 도로 통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진입로를 통해서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진입로에 대한 도로 규정이 있는지 봐야 돼요.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해서 도로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가 이 토지야. 그럼 이 사람은 현재 주변에 도로가 없으니까 당연히 건축 허가는 못 해줘요. 근데 이 앞쪽에 있는 땅 소유자가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지금 건축물을 짓고 싶은데 주변에 도로가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갈 수밖에 없냐면 누굴 찾아가야 돼? A 찾아가서 내가 차량 진입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안 붙어서 그러는데 당신 땅 끄트머리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입하게 되면 불이 났을 때 이 사람 불 끌 수 있겠죠? 최소한 2m 이상이 접해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2m에서 2.5m 폭은 갖춰야 돼요. 그럼 이 사람한테 그냥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당신한테 이 땅을 사용하는 사용비를 내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권이라는 게 있어요.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리에서 지역권을 설정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친한 친구라면 토지 사용 승낙서만 네가 하나 써주면 내가 건물 짓는데 필요하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좀 나한테 좀 줘라. 그래서 인감도장 찍힌 인감증명에다가 계약서까지 해서 첨부해야지. 허가관청에서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 확실하니까 허가해주겠다. 이런 진입로가 없으면 건물을 질 수가 없어. 그래서 앞으로 내가 주택을 짓겠다, 상가를 짓겠다, 또는 내가 어떤 건물을 공장을 짓겠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진입로, 즉 도로 확보예요. 지적도에는 당연히 이제 도로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어떤 땅은 안 나와 있어. 이런 땅. 지금 현재 요 선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 선이 없었는데 얘가 지금 가상선을 만들어서 진입로 확보를 한 거니까 맹지였던 땅이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맹지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대지로 간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기존의 맹지 가격이 보통 대지 가격의 3분의 1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기 평당 가격이 100만 원이고 평당 가격이 330만 원인데 진입로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330만 원짜리가 100만 원 정도로 되는 거야. 100만 원 이하로 되겠죠. 당연히 토지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돈 줘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했고 이용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토지용계 확인서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 공무원에 달려 있어요. 공무원이 내가 아무리 법조문을 찾아서 되겠다라고 생각해도 공무원이 안 된다 그러면 모든 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공무원 상담은 무조건 필수로 물어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건축행위는 확인이 됐는데 지자체에서 만약에 어떤 지자체 조례가 뭐 개정이 됐다거나 지자체에서 규제를 뭐 강화하고 있을 때는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확인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례를 하나 볼게요. 자, 이제 땅은 매입을 했고 매입을 했으면 이제 그 땅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판판한 땅이 면적이 200평이랑 이렇게 굴곡이 있는 땅인데요. 이렇게 이런 땅이에요. 그럼 이런 땅이 200평이고 이 땅도 200평이야. 근데 우리는 건축을 할 때 이 경사지를 따라서 건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요. 이거를 잘라서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투영을 해야 됩니다. 투영하게 되면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면적보다 이 면적이 줄어요. 분명히 나는 200평 대지를 샀는데 건축하려니까 이 투영하니까 180평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측량을 해야 돼요. 토목 설계까지 해야 되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지. 설계 사무소에다가 대행 수수료 일단은 뭐 분할 측량 할 경우에는 분할 측량, 나가 해당 지역에다 건물 짓기 위해서 토목 설계 보통 이제 1000제곱미터 300평 이하일 때는 400 정도 이제 보통 최근에 올라서 420, 450까지 받는다는데 400만 원 정도 내외 두고 300평을 넘을 때는 평당 15,000원씩 추가되는 걸로 보통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설계까지가 이제 토목 설계까지 돼서 측량이 됐으면 이제 건물 지어야 되니까 이제는 건축물에 대한 우리 전원주택 설계해야죠. 그래서 설계도는 우리 귀농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표준 설계도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놨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그 보급되어 있는 주택에 맞춰서 설계해서 짓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나는 이런 집에 살 거야 하는 사람의 욕망이 더 강해요. 나중에 만족도가 너무 천지차이기 때문에
표준 설계도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창의적이고 내 집이잖아요. 내가 살 집인데 내가 설계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뢰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 사무소에다가 이제 보통 이제 맡기면 일단은 뭐 금액이 일정치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15만 원, 어떤 사람은 뭐 27만 원. 그래서 보통 요 선에서 20에서 30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허가 비용은 포함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포함해서 얼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택 표준 설계도서 나와 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농촌 경관 주택 표준 설계 도서라고 치시면 쫙 나옵니다. 그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건축사로 등록된 사람만 그 세움토에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또 이제 오폐수 라인 이런 거 도면 못 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의 예를 들어서 의뢰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 접수는 이제 우리가 직접 못 하니까 서류 접수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하는 우리 세움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전산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허가받은 건축사무소 여기 대표 건축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인터넷 접수하게 되지 개인이 할 수는 없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표준 설계도서를 만약에 이용해도 어차피 내가 못하니까 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의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고를 때 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중개를 하시는 분이 이 땅에서는 이 건물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취득하고 나니까 안 되는 경우에 중개 사고도 발생하고 취득한 사람의 목적과 달라지면 시간적으로 미뤄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상 확인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농지 전용 허가가 가능한지를 관공서에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고 중개업 하시는 분만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믿으면 당연히 믿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안에서는 최대한 관공서에 물어보시는 게 안전한 거고요.